아하. 안녕하세요. 어우, 조명이 중요해서. 하이. 알람이 이제 가고 있을 겁니다.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 부분은 살짝 건너뛰어 주셔도 전혀 무방하다는 그런 사실을 말씀드려요. 하이. 하이. 역시 제가 예고를 해드려서 조금 빨리 들어오시네요. 원래 알람 가고 되게 오래 걸리는데 조금 빨리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다행히. 아,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Long time no 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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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들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별로 할 게 없습니다. 아, 뭐 작업실에 뭐가 많아요. 좀 비워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아이고. 한 10만 분 정도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얘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 이거 봐요. 이거 제가 가디건 잼맨데 단추를 잘못 꼈습니다. 아, 진짜. 전 왜 그럴까요? 제 인생은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 제가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 3분 30초? 아, 5분? 5분 정도 되면 시작하죠. I'll start when the running time goes like 5 minutes, so you could go drink some coffee, whatever, drink some liquids, or you can take a.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무 일 아닙니다. 예, 그 방금 내 앞에 그 스케이트보드들이 다 제가 넘어져가지고요. 네, 잠시만 세우고 들어올게요. 예. 아, 예. 아무 일 없었습니다. 예, 안심하세요.
예, 아무 일 없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오케이, 딱 5분 됐고요. 네, 오늘은 모노 RM이라는 친구가 발매한 이제 모노라는 이제 그런 이제 플레이리스트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 아 뜨거. 너무 뜨겁네요. 예, 그럼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되나? 우선 예,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모노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모노를 입고 왔어요. 까만색으로. 아니, 목걸이 뭐냐고요? 예, 그 뭐 엣지, 엣지입니다. 네, 모노. 아, 정말 무슨 너무 진짜 뭐 제 장난처럼 했지만은 일단 너무 많이 정말 좋은 말씀도 남겨주시고 우선 너무 많이 들어주셔서 제가 오늘도 이제 저쪽 밖에서 이제 앉아가지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하던 이 모든 그런 불특정한 공간들에서 제가 가졌던 그런 사색이나 혹은 뭐 방황 그리고 고민 이런 게 마냥 무의미한 것은 아니구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주고 뭐 공감해주고 혹은 어떤 피드백을 나한테 주는 게 정말 내가 그동안 했던 것들이 헛된 것은 아니었구나. 그런 느낌이 너무 들어서 제가 세상과 이제 뭔가를 연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네, 행복했고 일주일 동안 너무 일주일 정도 지만 열흘 정도 지났죠? 네, 열흘 네, 9일 정도 네, 너무 행복했고 진짜 뭐 공개되는 이제 시점을 기다리느라 저도 죽을 뻔했습니다. 제 해외 나와서도 뭐 계속 엔지니어 만나고 믹스하고 모니터하고 새벽에 그러면서 뭐 저도 공개되는 날짜를 너무 손꼽아 이제 기다렸어요. 그래서 우선 트랙들 얘기를 하기 전에 전체적인 얘기를 쭉 하고 이제 들어가자면 이제 모노라고 이제 타이틀 붙인 거는 뭐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겠지만 뭐 이제 뭐 흑백일 수도 있고 뭐 가장 대중적인 뭐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뭐 흑백일 수도 있고 뭐 모노라는 말이 참 좋은 게 모노라는 말은 이제 혼자 이제 하나라는 뜻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모놀로그, 모노폴리, 모노드라마 이렇게 좀 모노라는 게 오면은 뭔가 하나의 고유한 그게 되죠. 그리고 또 뭐 잘 아시겠지만 스테레오 타입일 수도 있고 그냥 스테레오일 수도 있고 뭐 스테레오라는 말과도 어느 정도 이제 뭐 대립이 되는 말이고 그래서 이 앨범을 낼 때 앨범이 아니지 이 플레이리스트를 낼때 모노라는 것만큼 적합한 타이틀이 없겠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네 뭐 굳이 후보군은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너무 별로라 지금 생각해도 모노로 얘기한 게 천만다행입니다. 예, 모노로 나온 게 천만다행이고 뭐 너무나 이제 제 이 곡들에 가장 적합한 이 곡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타이틀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노 네, 숨차 내가 얘기하는데 내가 숨차요. 듣는 분들 숨차시요. 죄송해요 제가 말이 빨라가지고 네, 랩하는 사람이라 예, 뭐랄까, 뭐부터 얘기해야 되나? 예, 예, 그래서 이 앨범, 앨범이래, 자꾸. 앨범 아니에요. 앨범 아니고, 뭐, 그냥 저한테 앨범 같은 친구죠. 예, 뭐, 모음집? 이 플레이리스트는, 제가 스스로 정의 내리자면, 16년도 초부터 18년도까지의 이제 RM을 정리하는 그런 판이에요. 네. 16년도부터 18년도까지다. 근데 이 모노라는 것과 제가 이걸 내는 건 저는 스스로 시사하는 바가 저한테 많은 게 뭐냐면 제가 뭐 한때 이제 굉장히 고수했었죠. 그 다크웨어 소위 말해서 고딕 이제 옷 스타일을 굉장히 고수했었죠. 그래서 뭐 요지 야마모토나 뭐 밀고네스나 굉장히 그런 어떤 까맣고 회색 혹은 뭐 굉장히 그 채도가 없는 그런 브랜드들의 옷을 즐겨 입다가 제가 색이 있는 옷들을 다시 입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거 저한테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옷은 사람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항상 색이 없는 걸 찾다가 제가 색이 있는 옷을 입게 된 거예요. 한 1년 정도 전부터.
저한테 되게 중요한 중요한 변화였고, 또 뭐 작업실에 뭐 예전부터 보신 분들 알겠지만 지금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작업실을 오직 까만 것들로만 채웠습니다. 모노로만. 피규어들도 처음에 모노로만 샀었고, 뭐 여기 걸려있는 반다나 손수거, 뭐 스피커, 책상, 색상부터 피규어, 의자까지 모두 다 블랙 앤 화이트 앤 그레이로만 채웠었죠. 그러나 제가 우리 아이가 달라졌습니다. 색이 있는 것을 찾게 되었고, 그 순간 제가 그런 저 스스로를 깨달았을 때, 아, 이제 나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 나를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 생각이 들어서, 그 생각이 들었을 때가 18년도 한 요번 연도 한 4, 5월쯤이었고, 이제 제이홉 나오면서 제가 좀 자극을 받아서, 아, 나도 빨리 내야겠다. 왜냐면 이게 마음 먹은 순간부터 제가 그 전에 작업했던 곡이 있어도 실제로 이걸 구현하고 이게 믹스와 마스터가 여러 가지 컨셉들을 거쳐서 나오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빨리 서둘러서 진행하지 않으면 이게 나오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뭐 슈가형도 뭐 기다리고 여러 가지 곡 써놨고 이러니까, 제가, 왜냐면 제가 첫 뭔가를 낸 게 이제 2015년도 3월이니까 제가 지금 제가 안 내면 너무 늦어지겠다고 판단이 든 거예요. 3년이 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모노 기간의 나를 한번 짚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만든 곡과 어, 그런 것들을 합쳐서 만든 게, 예, 모노입니다. 그래서 색이 없고 뭐 그런 거죠. 예, 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좀 좀 드라이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내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저는 힘을 많이 빼고 싶었어요. 그래서 티저도 아예 안 했고, 트랙리스트를 갑자기 이틀 전에 공개를 했죠. 전혀 예고 없이 공개했고, 그 다음에 바로 냈고, 뮤직비디오에 제가 스스로 출연도 안 했습니다. 믹스테이프라는 타이틀 굳이 지금 유지하는 게 큰 의미 없다고 판단해서 믹스테이프라는 타이틀을 뗐고요. 왜냐면 요즘 사운드 클라우드에 그런 플레이리스트 식으로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것들을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이미 한 번씩 뭐 저 호석이 윤경까지 이렇게 한번 낸 이상 굳이 믹스테이프 고집하면서 갈 필요 없다 생각해서, 예, 플레이리스트라는 타이틀로 내게 되었고요.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믹스테이프이 아니라 플레이리스트라는 새로운 타이틀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그런 타이틀로 어, 불러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번 앨범, 미치겠다. 습관이에요. 예. 제가 리뷰하면서 앨범에서 저는 근데 정말 앨범의 퀄리티로 작업했어요. 앨범의 퀄리티 이상으로 내고 싶어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작업했고, 네, 그래서 자꾸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가장 만들고 싶었던 거는, 저는 갈수록 앨범의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이 한 앨범으로서의 한 플레이리스트로의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 너무 타이틀 싱글에만 집중하고 수록곡 안 듣고 인트로 아우트로 스킷 이런 게 큰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인 거죠. 시장도 앨범에서 이제 스트리밍 시장으로 바뀌고, 그리고 사람들도 이제 앨범을 어떻게 보면 굿즈로서 하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걸 리핑해서 사실 듣는 사람 없으니까, 저만 해도 그렇고. 그래서 사람들이 1번 트랙부터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인트로 막 해외 아티스트들이나 막 인트로 들어보면 그냥 테이프 딸깍한 소리 나고 그냥 끝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야 이게 하면, 근데 그 사람이 그런 걸 다 배치한 이유가 있어요. 네, 이유가 있고, 그게 그 한 곡으로서 줄 수 있는 카타르시스보다 한 앨범이 한 잘 만들어진 처음부터 끝까지의 플레이리스트가 줄 수 있는 카타르시스가 훨씬 커요. 와, 이 앨범, 이 판은 진짜 작품이다.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 그 받는 이 작가한테 받는 카타르시스가 엄청 크거든요. 저는 그걸 보고 듣고 자랐기 때문에 항상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하나의 제대로 된 어떤 앨범의 형태, 폼의 그런 음악들을 만드는 게 제 소망이었어요. 그러려면 그림을 크게 그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옛날에는 저는 그냥 랩을 잘하고 싶었지만 언젠가부터는 하나의 벌스를 잘 완성하고 싶더라고요. 8마디든 16마디든. 그걸 잘 완성하기 시작하는 그림을 본 다음에는 그 다음에 훅을 잘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노래도 해보고 멜로디도 써보고 훅을 잘 쓴 다음에는 하나의 노래를 잘 만들고 싶더라고요. 네. 점점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게 된 거죠. 나무에서 이제 그 두 글자 하고 이렇게 하면 숲 되는 것처럼 나무 목자. 그 다음에는 앨범을, 네, 잘 만들고 싶더라고요. 하나의 뭔가 유기성이 있는 그래서 저희 앨범을 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것도 그런 유기성을 어느 정도 담보하고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어떤 현재 트렌드와는 솔직히 맞진 않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을 지키는 일종의 크래프트먼십이 되게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해요. 요즘 너무 곡 하나가 소비되고 상품으로서 그냥 날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너무 좋은 노래 많고 그냥 이 노래 별로네, 이 노래 누구 참여했네 하면 그냥 저 인스턴트식으로 소비하고 전자레인지 돌려서 햇반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사라져 없어버리는 너무 곡이 많아서. 근데 그 곡들을 내가 스스로 사라지지 않게 하려면 내 스스로 이걸 엮어서 그 곡들이 하나의 어떤 뭔가 뭐 기계처럼 요저복동 기계처럼 작동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1번부터 7번까지 들었을 때 하나도 어색하지 않게 만들어야겠다. 한 곡이 아니라 물론 이제 그것도 좋은 거지만 하나라도 건지면 다행이죠. 이 판에서 하나만 건지면 다행인데 제일 좋은 건 이게 1번부터 7번까지 들었을 때 어색하지 않게 계속 반복할 수가 있는 거. 아, 이 사람이 왜 여기다 이걸 배치했고 이게 왜 1번이고 이게 왜 7번이지. 이 다음 이 곡에는 왜 이 노래로 이 사운드로 시작하는지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구성하는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약간의 운도 작용했고 이번 판을 내는 데는. 그래서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내게 된 판이 모노고요. 제가 본격적으로 이런 것들을 모아서 엮어서 정리하게 된 건 이제 18년 4월 정도부터고, 그 다음에 녹음을 미루다가 목이 항상 안 좋아서 계속 미루다가 이 출국하기 일주일 전에 한 3-4곡 정도를 몰아서 녹음했습니다. 밤새면서도 굉장히 몰아서 녹음해서. 왜냐면 해외 나가서 녹음할 수 있는데 이제 공연 진행하는 상태에서 목이 안 좋고 컨디션에 영향이 가기 때문에 굉장히 몰아서 녹음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여기까지 할게요. 전체적인 얘기는. 벌써 별로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벌써 17분이죠. 네, 말이 너무 많아요. 그게 단점이에요. 말이 너무 많습니다. 좀 쉬어갈게요. 네. 네, 잘 쉬었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1번 트랙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 얘기를 안 했네. 이번 판을 내면서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거는 무게를 덜자 했어요. 힘 많이 빼자. 힘 빼자. 내가 뭔가를 증명하겠다. 내가 뭔가를 해서 보여줄 거야. 내가 뭔가를 어떻게 해버릴 거야. 이런 거를 좀 없애자. 뭔가를 증명해야 되고 그걸 사람들이 제가 한다고 해서 알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다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저는 오로지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었어요. 지금 내가 제일 하고 싶었던 거. 그래서 여백을 많이 구성했어요. 보면 앨범 커버 자체도 굉장히 여백이 많죠. 뭔가 막 이렇게 복잡한 커버 말고 굉장히 여백이 많은 커버를 선택을 했고, 가수도 일부러 공개를 안 했고요. 좀 많은 여백을 가지고 사람들과 여러 가지 표정과 생각으로 상황으로 그 얘기를 나누고 싶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통이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랑 저랑 하고 있는 소통이고 이 V뿐만 아니라 그 판 전체가.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트랙씩 얘기를 할 건데 이제 많은 얘기 안 할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다. 저는 사실 학교 다닐 때 제가 제일 공부하기 싫었던 거는 이제 그 시 이런 거 있잖아요. 시 되게 좋아했으니까 저도 한때 꿈이 시인이었으니까 시인 보면 이 시상은 이 상황에 이런 역사적 상황에 비춰볼 때 이런 의미였다. 이렇게 정의해버리는 게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이 사람은 이 자연이 좋아서 그런 단어를 썼을 수도 있는데 왜 이거를 함부로 규정 짓는 거지? 그 사람이 사후든 아니면 지금 살아계시든 간에 이 사람의 쓴 의도를 함부로 당전 지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사람이 쓴 의도가 중의적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함부로 재단하는 게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수업을 받을 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일환으로 이제 이런 비하인드들을 지금 얘기를 할 건데 하나씩 많은 얘기 안 할 거예요. 이 가사는 이런 의미고요. 이 노래는 이러고 싶어서 만들었고요. 이런 얘기는 전혀 안 할 거라는 점 미리 고지드리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거의 인트로만 했는데 지금 벌써 20분이죠? 네. 감기 안 떨어져요. 네. 네, 이제 얘기해 볼게요. 네. 도쿄. 네, 도쿄. 인트로예요, 인트로. 1번 트랙. 이 노래는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노래는 인트로일 수밖에 없어요. 이 노래가 1번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 제목이 도쿄인 이유는 이제 동혁이가 먼저 써서 저한테
해서 제가 바꾼 트랙인데 이 처음부터 도쿄였어요. 너무 완벽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그 제목이. 왠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내 형님들의 이제 도쿄도 굉장히 좋아했고 뭐 브라캄튼이나 이제 뭐 베피아스코 파리스 도쿄 뭐 사실 도쿄라는 말이 들어가는 곡들은 다 굉장히 저에게 좋은 어떤 시상이나 그런 걸 주었던 기억이 있어서 뭐 글쎄요. 저도 언젠가 뭐 도쿄에서 직접 곡을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처음에 이 가이드의 제목이 도쿄였던 것과 여러 가지 이런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잘 맞다고 생각해서 도쿄라고 지은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냥 정말 예를 들면 노모드림의 초안 제목은 지구멸망이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그걸 갖다 지구멸망으로 그냥 쓴 거예요. 그런 거고 이 노래 이 노래는 인트로지만 가장 마지막에 작업하게 된 트랙입니다. 원래 이 노래가 없었는데 이제 마지막에 제가 좀 꼭 넣고 싶다. 꼭 작업을 좀 급하게 진행을 해서 들어가게 되었고요. 이 노래는 작업한 지 한 두 달이 아니지. 내 투어 갔다 왔으니까 한 투어 가기 한 한 달 정도 전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극적으로 마지막에 들어간 트랙인데 이 트랙이 들어감으로써 굉장히 완성도가 있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노래는 약간 저한테 되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뭐 의미라기보다는 그냥 이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뭐 이게 이제 작업실 있잖아요. 회사 작곡가 작업실 많이 있는데 오늘따라 동혁이 수풀모의 작업실에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불도 다 켜져 있고 얘가 뭐 하다 나갔더라고. 그래서 근데 뭐가 이제 하나가 음악이 틀어져 있길래 괜히 궁금해가지고 사실 그러면 안 되지만 가서 이렇게 재생을 해봤어요. 뭐 동혁이가 워낙 노래 잘 쓰니까. 그런데 제목이 도쿄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궁금해지는 제목인데 이러면서 이제 들어봤는데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딴딴딴딴 그 피아노부터 시작해가지고 동혁이 가이드로 이제 불러놨었는데 노래가 너무 좋아서 그냥 좋았어요. 좋아서 그냥 좋다. 이 동혁이 요즘 좀 감성적인 거 쓰나 보다 이러고 이제 나왔는데 그 이틀 뒤인가 제가 이제 이 모노 작업 때문에 작업실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 저 뒤쪽 소파에 앉아 있는데 동혁이가 와서 저한테 나 사실 뭐 좋은 노래 하나 있는데 뭐 들어볼래? 이러는 거예요. 잘 안 그러고 뭐 잘 안 그러는 거 아니고 가끔 그러는데 자주 막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래? 근데 딱 이걸 들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차마 이제 뭐 들어갔다니는 못해가지고 야 좋다 이제 이러고 있는데 조영이가 야 이거 너 지금 너 뭔가 너 느낌이랑 잘 어울릴 것 같지 않냐? 그러는 거예요. 옳았구나. 바로 덥석 물었죠 그냥. 야 나 줘. 나 줘. 이래서 제가 벌스 바꾸고 싸위 뭐 가사 입히고 이제 멜로디 좀 바꾸고 이제 제목 도쿄니까 샤미센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동혁이랑 사실은 쟤랑 중2 때부터 친구예요. 네, 10년 친구고 같이 공연도 했었고 학교 축제도 했었고 뭐 사실은 굉장히 좀 소위 말해서 좀 지질했던 시절부터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이 나누고 있는 친구인데 네, 뭐 아무튼 처음으로 제대로 같이 작업해본 트랙이죠. 동영이는 지금 어떻게 보면 프로듀서니까 동영이가 프로듀서고 제가 플레이어로서 작업한 첫 작업물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처음 듣자마자 나 이거 휘파람이 꼭 들어가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휘파람을 제가 이 마이크로 이렇게 해서 많이 플랫됐죠. 근데 플랫돼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휘파람을 녹음을 했고 뭐 여차저차해서 그렇게 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못 들어갈 뻔했지만 들어가서 너무 좋아진 그런 네, 노래입니다. 네, 도쿄 아직도 굉장히 들으면 쓸쓸하죠. 전 그래요. 전 되게 쓸쓸해요 이 노래 들으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 예 이번 트랙 서울 이거는 이제 뭐 혼내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뭐 월먼더 코나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고 공연도 같이 갔다 왔고 이제 그런 인연으로 연락을 하게 돼서 워낙 너무 트랙들이 좋잖아요. 그래서 비트를 꼭 받아보고 싶다. 내가 언젠가 내 걸 낼 때 꼭 같이 쓰고 싶다. 이렇게 해서 비트를 10개를 보내줬는데 그중에 1번이었어요. 1번 Feel Your Heartbeat 뭐 이런 제목이었는데 그걸 받아서 이제 뭐 맨날 들으니까 뭐 뮤비 촬영장에서도 듣고 차에서도 듣고 뭘 넣었을까 이러다가
서울에 대해서 써야겠다. 언젠가 항상 써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 노래 서울을 쓰면 너무 완벽할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왠지 그냥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왠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영감이라는 게 그냥 왠지 뭐 이런 거에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저한테 그 왠지가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뭔가 여기다 쓰면 잘 나올 것 같다. 그래서 가사를 한 달 정도 이제 틈틈이 쓰면서 했는데, 이제 사랑과 미움이 같다면 같은 말이면 I love you so, I hate you so 요런 말부터 시작을 했어요. 훅부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벌스를 쓰는데 벌스가 한 1년 정도 걸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1년에 내내 고민하면서 쓴 건 아니고요. 초안을 만들고 계속 수정해 가면서 내가 찾는 말로 내가 쓰고 싶은 표정으로 수정하고 고치는데 굉장히 한 1년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사를 컨펌을 나 스스로 한 시기가 1년 정도 전이었어요. 17년도 여름. 그리고 녹음을 처음에 초안으로 해놨다가 17년도 8월에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하고, 그 다음에 모노판 나오기 직전 밤새면서 할 때 3번 다시 했어요, 이 노래를. 왜냐면 이제 이 노래를 내고 싶다고 했을 때 혼내 측에서 디벨롭을 해주는데, 비트를 이제 바꿔주는데 사운드 소스감이 바뀌니까 녹음을 다시 했더라고요. 그래서 톤을 잡는데 그 차가운 새벽 공기야 눈물 따라 도시의 harmony 요 톤을 잡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왜냐면 그 무심한 듯 뱉는데 굉장히 쓸쓸한 느낌을 주고 싶었는데 그 톤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도입부가 엄청 오래 걸렸고 가사 쓰는데도 무지 오래 걸렸고, 아무튼 제가 아주 아끼는 노래입니다. 너무너무 오래 걸려서 만든 트랙이죠. 뭐 2년 동안 만든 거죠, 사실상. 네. 그리고 이 노래는 제가 서울을 생각하는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나는 서울에 대한 헌사이자 뭐 네,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그런 생각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생각은 많지만 사실 이런 걸 표현하고 결과물로 구현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걸 하는 게 뭐 예술하는 사람들이고 혹은 뭐 다른 방식들로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걸 표현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건데, 다행히 제가 생각하는 만큼 뭐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잘 나와준 트랙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1번 트랙인 도쿄 뒤에 왔을 때 가장 완벽하게 어울리는 곡이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야 벌써 30분이야. 네, 문차일드죠. 좀 특이해요, 이 노래. 문차일드, 많은 분들이 이제 내시와의 연관성을 아마 좀 주목을 해주실 것 같은데, 사실은 문차일드를 처음 쓰기 시작한 게 내시 전이에요. 그러니까 내시로 인해서 저는 문차일드를 스포를 한 셈이죠. 많은 분들이 이제 내시를 썼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문차일드라는 노래를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 원래 문차일드라는 플롯을 가지고 작업을 아마 17년도 2월 정도부터 했었던 것 같아요. 17년도 2월. 문차일드라는 노래를 써야겠다. 그냥 그 워딩이 좋았어요. 그래서 뭐 이 노래는 이제 뭐 간단하게 풀자면 밤이 더 좋은 사람들, 밤일 때 뭐 어떻게 보면 넷이랑 비슷한 연관이 되는 건데, 낮에 숨 막히게 스스로 직업이든 뭐든 그런 일상을 살아내다가 밤에 여러 가지 시선이나 그런 많은 것들에서 벗어났을 때 해방감을 느끼는 사람들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현대인들 중에는 저 같은 사람. 저는 요즘에 그 정도로까지 밤에 무게를 두고 있진 않아요. 나도 너무 좋은데 밤이 너무나 저를 해방시켜 준다고 생각했을 때 이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하는 그 메인 악기가 있거든요. 그 메인 악기를 우연히 시니사이저에서 찾아서 그 노래로 그 메인 악기를 후 하는 걸로 시작을 했고, 이제 엘 카피탄 우리 이정희 형이 아주 아니다, 이 노래는 히스 형이다. 히스노이즈 형, 저희 회사에서 많은 프로듀싱을 담당해주고 있는 히스 형이 굉장히 많이 디벨롭을 해줘서 이제 만든 노래예요. 원래는 굉장히 그 비트를 그 브릿지 B 파트나 사비로 잇는 과정이 좀 많이 힘들었는데 그걸 많이 스무스하게
좀 도와주셨고 사실은 이 부분은 보컬을 제가 섭외를 했었어요. 제가 완벽하게 이 노래를 불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섭외를 했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유일하게 좀 실패한 트랙이고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얘 노래 왜 이렇게 많이 해 생각하시는데 이게 제가 사비까지 부를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네, 근데 이거 이 사람 아니면 그냥 내가 불러야겠다 싶어서 결국 제가 불렀어요. 그래서 이 노래는 가이드 썼습니다. 가이드보다 잘 안 나오더라고요. 가이드 좀 대강했는데 가이드를 썼고 뭐 그래도 잘 나와준 것 같아요. 네, 뭐 그리고 이 노래는 2절을 쓰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서 2절을 쓴 지가 아마 세네 달이 안 됐을 거예요. 작업 자체는 17년도 초부터 했는데 1절까지 다 쓰고 사비까지 쓰고 2절 가사가 엄청 오래 걸렸어요. 2절을 만드는데도 오래 걸렸고 그래서 2절까지 썼으니까 이 노래도 거의 2년 가까이 만든 셈이네요. 네, 그래서 정말 제가 굉장히 아끼는 모든 문차일드들에게 바치는 노래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배드바이. 요거 진짜 특이하죠. 요거 요것도 한 16년도 말부터 작업했던 것 같은데 요건 이제 하프 소리 등등등등등등등 하프 소리 있잖아요. 하프 소리 꽂혀서 하프 소리로 노래 만들다가 그 다음에 신스로 그 중간에 데클슨도 하면서 전조하면서 나오면 되게 멋있는 노래가 나올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만들었는데 좀 많이 바뀌었어요. 솔직히 초기 형태랑은 많이 바뀌었고 이 노래를 사실 처음 만들 때부터 이현이 형을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이현이 형이나 넬 형님들은 제 어릴 적 히어로죠. 네, 있지 않습니까? BGM 도토리 사서 BGM 하는 거. 그 당시에 이제 날개, 뭐 서울은 흐림, 뭐 이런 거 이제 해야 이런 거 하면 이제 약간 네 먹어줬거든요. 농담이고 너무 그 히어로 제 어릴 적 히어로들이에요. 진짜 제가 이분들 음악을 듣고 너무나 많은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분들 덕분에 제가 슬픈 음악의 힘으로 슬픔을 치유한다라는 말이 믿게 됐을 정도로 너무 히어로라 제가 이현이 형이랑 이렇게 알게 되면서 아마 이 노래 1년 전에 제가 술집에서 이현이 형 보고 딱 1년 전에 17년도 여름에 술집에서 보고 들려드렸을 거예요. 아마 같이 막 작업도 여러 번 하려고 했었어서 그때 들려드리고 사실 이 노래 사비 형처럼 부르려고 되게 노력했다. 형을 막 생각했다. 그래서 뭐 그냥 근데 이 노래를 이제 뭐 어디다 낼지 모르니까 형한테 부탁을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이 노래를 여기 실게 되면서 제대로 부탁을 했죠. 최근에 뵙고 형 집에 가서 좀 이 노래 형이 아니면 안 될 것 같다. 이 노래 형이 불러줘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뭐 많은 형태 받겠지만 정말 영광스럽게 사실 뭐 이런 정말 제가 정말 존경하는 형과의 어떤 무슨 제 본업도 아니지만 보컬 듀엣을 하게 된 그렇지만 짧아서 더 완벽해진 노래라고 생각해요. 네, 레드바이는 그리고 이 1, 2, 3번과 그 후마 5, 6, 7을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다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정말 정말 아끼고 특히 피독 형이 굉장히 좋아하던 트랙입니다. 이 노래는 뭐 딱히 많이 말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냥 이현이 형한테 이제 너무 감사드린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너무 이 노래를 같이 해주셔서 사실은 이 노래보다 좀 더 긴 노래 형과 함께 뭔가를 불렀어야 되는데 아쉽지만 그래도 이 노래는 정말 이현이 형이 아니면 안 됐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긋 5번 트랙이죠. 네, 어긋 원래 이제 어긋 이 노래가 원래 리플렉션이었어요. 네, 이 노래 원래 리플렉션이었습니다. 원래 비트가 이게 아니었어요. 비트가 제가 찍은 거였는데 여러 가지 모종의 이유로 인해서 리플렉션을 제가 새로 만들었죠. 뚝섬에서라는 노래로 만들었죠, 새로. 원래는 어긋이라는 게 리플렉션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근데 이거 방피님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저도 굉장히 아끼는 노래라 남겨놓고 있다가 아주 오래오래 남겨놓고 있다가 방피님이 저한테 트랙을 하나 보내주셨고 이 어긋의 아카펠라를 갖다가 여기다 붙이면 되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그 노래의 리듬이나 이런 거를 좀 바꿔가지고 넣게 됐어요. 네.
그래서 좀 저한테는 조금 마음 아픈 트랙과 여러 가지 좀 그런 기억이 있는 트랙인데 이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음, 네, 뭐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 이 노래는 처음에 드럼이 너무 발랄해가지고 너무 발랄한 거예요. 그래서 드럼 바꿔달라고 막 예, 그러고 이 노래도 결국에는 제가 녹음을 다시 했어요. 원래 가이드 웬만하면 가이드 할 때 정서가 좋아오는데 노래 녹음을 싹 다시 해서 좀 더 차분하게 이제 만들어진 버전이 지금의 버전이고 좋은 노래라고 생각해요. 네, 어긋 제목이 너무 전 너무 좋아요. 그냥 제가 어긋이라는 제목이 너무 좋았어요. 어긋난다는 거에 어긋이라는 말이 너무 뭔가 예쁘다기보다는 적합하고 좀 굉장히 좀 많은 정서를 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어긋 5번 트랙. 네, 그리고 지나가. 예, 어, 이 노래가 본보야지 원 때 제가 혼자 한국으로 와서 3일 동안 쓴 트랙입니다. 그냥 갑자기 써진 건 아니고 본보야지 전부터 시작해서 본보야지 원 때 구체화를 시켰었어요. 머리로 지나가라는 뭐 그런 말 뭐 많이 하잖아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뭐 this too shall pass away 뭐 이런 말 많이 하고 그리고 저한테 가장 많이 좀 영향을 줬던 말이 뭐냐면 이제 저 멘토 선생님 저 심리 여러 가지 상담을 도와주는 선생님께서 사실상 고통을 더는 방법은 내가 이 고통과 이 상처가 지나간다고 생각하는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고통을 이 고통이 언젠가 끝난다. 이 고통이 지나간다라고 했을 때 100, 99, 98 이렇게 떨어지는 거 그걸 기대하고서 그 말을 나에게 외워주는 것밖에 사실상 고통을 실제 덜어줄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한다고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얘기해 주셔서 되게 그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주문이에요, 주문. 나한테 들려주고 싶은 주문이고, 누군가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주문이고. 그래서 지나가라는 말을 생각했을 때, 그 초반에 나오는 EP 있잖아요. 둥둥 따당 둥둥. 그게 원래 이제 원래는 기타였어요. 원래는 기타에다가 필터를 약간 입혀서 좀 EP 소리처럼 나게 해서 둥둥 따라 그걸 이제 그 본바야지 끝나고 이제 자숙이 아니라 그 본바야지 스포일러가 되면 안 되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라 했을 때 이제 제가 작업실에서 내내 있으면서 3일 동안 열심히 비트랑 막 기타랑 해서 이제 그 노래는 랩까지 한 번에 다 써놨었어요. 그때 완성을 해버렸고 3일 동안 완성해버리고 묵혀놓고 있은 거예요 내내. 이 노래 이제 뭐 방피디님이 이제 뭐 저번 앨범에 히든 트랙으로 쓰자고 하셨던 적도 있는데 근데 제가 이 노래 너무 아끼는 거랑 이건 꼭 제가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근데 이 노래를 만들다가 난 초안을 만들긴 했는데 이 노래가 이 노래는 꼭 뭔가 너무 내 형님들이 이제 도와주시면 이제 너무 이 노래가 완벽해질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고 그 형님들한테 왜냐면 제 히어로니까 완전 히어로거든요. 제 슈퍼 히어로 슈퍼맨이 따로 없고 진짜 그 막 토쿄나 뭐 AS 뭐 너무 많잖아요 명곡들 뭐 12 seconds 뭐 지금 생각하니까 뭐 멀어지다 뭐 너무 많잖아요 좋은 곡들 너무 많은 그런 저는 6집 제일 좋아하는데 어쿠스틱 근데 뭐 아무튼 백석에서 네, 너무 좋고 그래서 제가 전혀 접점이 없는데 사실은 조심스럽게 이제 좀 A&R 통해서 부탁을 드렸었죠 이 노래를 프로듀싱을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네. 근데 이제 그 김종환 형님께서 이제 노래를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네 번 지금 노래 4번 정도 들어보고 있는데 너무 마음에 든다 이 노래가 가슴에 와 닿는 것 같다라고 해주셔서 정말 영광스럽게도 사실 제가 어릴 적 영웅들과 같이 이제 직접 뭐 프로듀싱 도와주시고 직접 그 세시 기타 다 쳐주시고 드럼도 쳐주시고 해서 사실 초안보다 너무나 황송하게도 너무나 정말 환골탈태라고 해야겠죠. 환골탈태한 곡이 된 거죠. 그리고 믹스도 정말 뭐 유명하시잖아요. 소리 장인으로 유명하시잖아요. 그래서 종환 형님이 믹스도 이 곡만 거의 6시간 동안 잡아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계속 저랑 주고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믹스만 6시간 해주셨고
이 노래 프로듀싱 도와주신 것만 한 달 넘게 거의 계속 굉장히 신경 많이 써주신 걸로 알고 있어서 정말 뭐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황송하고 영광이고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고 그냥 뭐 주문이에요. 네, 주문이고 이 노래를 들었을 때 뭐 이제 이전에 초안을 제가 계속 갖고 다니면서 저 혼자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도 그냥 제가 힘들 때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냥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유치한 위로일 수도 있는데 제일 직관적인 게 제일 도움이 될 때도 있고 친구들이 막 뭐 논리적인 뭐 이성적인 여러 가지 방법을 같이 찾아주는 것보다 같이 안아주고 그냥 야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런 게 훨씬 더 위로가 될 때가 있는 것처럼 그런 곡이 됐으면 좋겠는 마음. 네, 그래서 지나가세요 이제. 네. 네, 그리고 Forever Rain 이 노래가 제 마음의 타이틀이에요. 네. 이 노래는 아마 2016년 7월쯤에 처음 쓰기 시작해서 늘 이제 서울이라는 노래를 시작했을 때처럼 늘 비라는 주제로 노래를 쓰고 싶었죠. 왜냐면 Let It Rain, 뭐 에픽하이 네 형님들 같이 하신 뭐 그것도 그렇고 Rain, 뭐 프리템포, 라자의 레인, 뭐 유나 누나의 빗소리, 뭐 비에 대한 노래 너무나 명곡이 많죠. 레인, 레인, 레인. 그래서 아티스트한테 허락되는 그 레인이라는 그 단어 한 번, 내가 그걸 어떻게 쓸까 했는데 저는 영원한 비, Forever Rain이라는 말을 쓴 사람 없는 것 같아서 이 노래로 쓰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 Forever Rain이라는 말을 생각했을 때 어느 순간 제 귀에서 그 피아노가 들렸어요. 도입부 피아노. 딩딩딩딩딩딩 띠리리리리 띠리리리. 이때 제가 한참 프로듀싱에 집착할 때예요. 내가 비트를 써서 내가 전부 다 프로듀싱해서 내가 내야겠다. 그런 어떤 뭐 아집이라면 아집이고 뭐 좋은 거라면 좋은 건데 그런 거에 집착할 때 썼던 거라 그 피아노를 듣고 아마 해외에서 무슨 어디 공연 나가 있을 때인가 그럴 때 이제 그거를 개발세발 노트북으로 이렇게 코드 찍어가지고 간직하고 있다가 좀 되게 체계화 복습 우 이런 거 써서 이제 굉장히 만들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저한테는 그 영원히 나오고 이런 부분이 내가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스스로 이렇게 와닿는 노래를 쓸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제가 만약에 죽는다면 내 장례식에서 이 노래를 틀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네, 그냥 이 노래보다 뭔가 나 같은 노래는 없다. 네, 그런 정도로 애착이 심한 노래라 원래 이 노래를 윙즈에 넣을까 하다가 이제 방피님께서 이 노래 너무 아깝다고 하셔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아주 아주 오랜 시간 묵히다가 이제 거의 2년 3개월 만에 빛을 보게 된 노래고 예, 굉장히 아끼고 뭐 들을 때 슬프지만 애착이 많이 있는 노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노 사실 시작은 내가 프로듀싱해서 내가 뭔가 내가 듣고 싶은 내가 듣고 싶고 내가 들려주고 싶은 노래를 만들자. 이제 요래서 이제 처음 시발점을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어쨌든 많은 우여곡절 끝에 나왔고 사실 지금 나온 상태에서 돌이켜보자면 뭐 아쉬운 부분도 너무나 많고 뭐 이미 다음 제가 언젠가 언제 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미 다음 걸 구상하고 있어요. 제목도 구상했고 첫 곡을 지금 킥오프를 했는데 네 너무 아쉬운 부분들이 또 있어서 스스로 근데 어쨌든 제가 이 7트랙들을 끊임없이 정말 몇천 번 들으면서 내가 부끄럽지 않은 곡을 내자. 내가 첫 번째 낸 판이 너무나 스스로 아쉬웠고 스스로 너무 뭔가 후회되고 막 너무나 많은 그런 게 있어요. 첫 번째 판에 대해서 그래서 두 번째 판은 정말 최대한 후회 안 남기고 내가 스스로 떳떳할 수 있고 좋은 노래를 사람들의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는 노래를 만들자. 그래서 내게 됐고 지금 날씨랑 앞으로 겨울이 올 때 그 음악을 들으면 그런 특정 상황과 그런 특정 계절이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생각날 수 있는 그런 노래가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이 7곡이 뭔가 이렇게 그 특정한 순간에 떠올려진다면 그런 노래들이 있거든요. 요 때는 요걸 들어야 돼. 내 인생의 플레이리스트에서 빠지지 않는 노래들이 있어요.
이소라 선배님의 트랙 나인이라든지 뭐 있거든요. 그런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다. 누군가한테 감히 그런 마음으로 정말 정성껏 내가 뭐 장인은 아니지만 장인의 그런 애티튜드를 열심히 가지려고 노력하면서 만들었고, 예, 어쨌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가볍게 힘 빼자고 해서 냈지만 절대로 여기에 제 스스로 들은 공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정말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예, 앞으로 추울 거거든요. 좋을 거예요. 그래서 추울 때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고, 이제 뭐 이거 한번 끝났으니까 방탄소년단 작업 열심히 해야죠. 예, 그리고 이제 예, 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너무 이제 좀 힘 빼고 좀 짧게 하자고 한 건데 조금 또 꺼졌다. 아이 채팅창 키려고만 꺼지네. 이게 170만 분이 들어가니까 이게 이렇게 꺼지는 거죠? 아, V 라이브 답하지 않음. 앱 닫기? 대기 앱 닫기.